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136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열흘째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시행 여부를 놓고 방역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전히 열흘 연속 1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두 자릿수로 전혀 좀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수도권이 계속 70%의 확진자 발생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에 좀 안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수도권은 물론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강화된 조치를 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 2.5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추가적인 어떤 확진자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효과가 미미한 게 아닌가 한 가지 좀 추정이 되고요. 예, 예. 또 실시한 지 한 2주가 됐는데 보통 한 1, 2주 정도 후에 효과가 나타나니까 다음 주에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근데 예. 조금 지금부터 좀 나타나야 되는 걸로 치면은 다음 조금 너무 늦게 나타나거나 좀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강화된 2.5단계 특히 이제 뭐 식당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한다든지 이제 카페나 어떤 프랜차이즈 빙수점 제과점에서 매장 내 식사를 못하게 하는 조치는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이제 새로 시도하는 정책인데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검증된 부분은 없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행이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떤 국민들이 좀 이렇게 풍선 효과나 사각지대를 찾아서 계속 그런 모임이 이어진다든지 뭔가 좀 정책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9시 이전이라도 식당에서 좀 밀집하게 식사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그 세부적인 지침이 조금 미미한 점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최근에 발생한 확진자분들의 어떤 감염 경로나 또 이제 감염 노출 시기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강화된 조치를 한 이후인지 이전인지를 좀 구분해서 만약에 최근에 확진되시는 분들이 우리 강화된 조치한 이후에 발생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강화된 조치가 좀 효과가 좀 미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확진자 규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이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조금 더 지속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는 좀 축소해도 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것이 좀 더 옳은 판단이라고 보시나요? 네, 우리 의료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확진자 수가 뭐 일일 평균 한 220명 정도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한 100명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증가하게 되면은 의료 시스템에 굉장한 부하를 줄 수 있는 그런 확진자 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2.5단계에서 완화를 잘못했다가 여기서 2배만 증가해도 금방 200~300명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한 또 사망자 증가와 이제 중환자실 부족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0명 단계에서 더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완화할 때 국민들이 조금 더 방심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확진자 증가세가 또 폭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지금 강화된 조치를 완화를 잘 할 것인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예. 지금 2.5단계를 조금 더 강화해서 조금 더 연장할 필요는 지금 방역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성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자영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또 사업주라든지 또 그걸 이용하시는 국민들도 또 계속 좀 방역 사각지대를 찾아서 풍선 효과로 계속 방역 수칙을 잘 안 지키시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그렇죠. 뭔가 지금 좀 또 다른 방역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강화된 조치보다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하면서 또 방역 수칙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강화된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지금 좀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지금 방역 당국에서도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3의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일부 영업 제한 조치를 좀 풀어주는 방안이 핵심인데 글쎄 뭐 2.5단계 조치로 나타난 효과가 반감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대전과 세종시 같은 경우는 14일부터 이제 노래방 등 고위험 업종 영업 재개를 또 허용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네. 특히 이제 대전과 충남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확진자 증가세가 좀 많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네. 좀 보다 강력한 사회적 조치가 필요한 지자체인데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셔서 PC방은 조금 일부 먼저 허용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방 업주들께서 이제 우리도 해달라고 유흥주점과 노래방도 지금 허용이 되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방역을 강화하면서 이분들의 경제적인 보상을 좀 충분히 하면 이분들의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영업을 제한하되 경제적인 지원을 좀 충분히 해드리고 예. 방역은 강화하면서 하는 방안이 가장 조금 좀 이상적으로 보이는데 네. 자칫 그 영업 제한을 이제 풀어줬다가 이제 감염자 확산세가 증가하게 되면 특히 이제 충남과 대전 지역은 조금 방역 수칙 어떤 방역 통제망에서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지자체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방역 당국에서 상당히 좀 고심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방역 당국에서 1차 유행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거를 좀 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과 이제 수도권이라는 어떤 지역의 차이점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바이러스의 유형과 지금 바이러스의 유형의 차이 이것이 좀 차이가 좀 두드러질 수 있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수도권은 그동안의 경과를 보셔서 알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만나게 되면 접촉자 파악도 어렵고 그다음에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세대기도 되게 빠르고 또 사소한 접촉으로도 쉽게 전염이 잘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방역 추적을 통해서 접촉자를 찾아서 격리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지금 감염세는 방역 추적 속도가 확산 추적 속도를 잘 못 따라갈 정도로 속도도 빠르고 워낙 조사할 범위도 많아지고 예. 산발적 감염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역 통제할 수 있는 차원이 좀 다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K-방역이라는 성공을 했던 방역 수칙이 지금 수도권 확산세는 조금 잡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추적과 격리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바이러스 차단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가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들의 공통점은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에서 뭐 노래 부르기나 또 식사를 하시거나 카페를 하시거나 또 비말이 전파가 잘 되는 밀폐된 공간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만 잘 착용해 주시고 충분한 실내 환기를 해 주시고 손 씻기와 거리 두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민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만남이나 모임 중에는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충분히 안 쓰시게 되면 영락 없이 바이러스 전파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전 국민들께서 지금 그것을 잘 지켜주시는 것만이 가장 좀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좀 대비를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지역 감염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서는 오피스텔 발 코로나19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가 않고 있는데 역학조사 결과를 좀 보니까 울산에서 부동산 개발업 사무실과 또 부산의 샤이나 오피스텔 이 두 공간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좀 놀라운 게 같이 식사도 하고 차를 마셨다고 하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 집단 감염 간의 이제 연결고리를 찾게 돼서 울산과 부산의 어떤 떨어진 지역에 역학 조사를 한 것도 좀 굉장히 큰 성과가 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분들께서 이제 역학 조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은 또 부산에 갔던 동선이라든지 이것을 좀 초기에 파악해서 조금 더 역학 조사를 빨리 찾아내고 접촉자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아마 초기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 좀 대단하다고 보이고요. 지금도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이 20%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예, 그 진짜 모르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있는데 그걸 맞추지 못해서 너무 많아서 그런 사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확진자로 되시고 또 역학조사나 동선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하는 것이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고 연결고리를 찾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경남 함양군에서는 택시기사발 확진자 2명이 이제 추가로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한 명의 그 확진자의 남편이 또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최근 이 택시기사들과의 만남에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남편이 양성 판정이 나온다면 이게 또 수도권에서 유입됐을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례는 택시기사분이 이제 증상을 느껴서 검사해서 양성이 나왔고 그분들의 접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기도에 사시는 분까지 파악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택시기사로 해서 접촉자가 전염된 것이 아니라 이 접촉자를 통해서 택시기사까지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 발현일이라든지 노출 어떤 모임 같은 것을 통해서 어느 분이 이제 감염원이었을까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고요. 예, 예.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수도권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 또 증상 발현일이라든지 감염 노출 시점을 파악해서 막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예. 보통 이렇게 많은 그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비수도권으로 확산된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지속되는 시점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지방으로의 이동을 좀 자제해 주시는 노력도 현재에서는 좀 필요한 노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택시기사 감염이 좀 더 우려가 되는 게 사실 택시라는 공간이 굉장히 좀 밀폐돼 있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금 이 부분도 주의를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혹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 3가지 정도를 당부를 드린다면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문이라든지 충분한 환기를 외부 공기화 시켜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세 번째는 손 접촉, 만지는 접촉하는 것에서 손 세정을 꼭 사용하시고 손위생을 하시는 노력들이 택시를 이용하실 때 중요하실 텐데 이것은 이제 이용하시는 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셔야 되는 택시 기사분들께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드려서 나도 모르게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신 손님들께서도 항상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불필요한 어떤 전화라든지 소리를 내는 것은 좀 최대한 자제해 주셔서 기사분들을 좀 배려해 주시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제주에서는 지금 온천 직원과 또 가족 등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역학조사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처음에 감염 노출이 알려진 게 이제 23일 날 목사 부부께서 방문한 이후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또 그쪽 직원분이 감염이 이제 확진이 되셨는데 이게 상당히 좀 기간도 길고 어떤 그러니까요. 접촉자의 조사 과정에서 좀 누락된 건 아닌지 아니면 아직도 그 다른 접촉자 감염을 통해서 N차 감염 계속 지속되고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좀 역학조사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불특정 다수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셨다면은 또 이용자 파악을 통해서 그분들이 감염된 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텐데 워낙 좀 시간이 좀 많이 경과돼서 예, 예. 조금 그쪽을 이용하셨던 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응해 주시는 네, 방법. 먼저 선제적으로 좀 검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또 현재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좀 알아보면 노인시설 그리고 요양병원 같이 좀 감염 취약지로 여겨지는 곳에서 계속해서 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점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고령층의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그만큼 좀 치사율이라고 할까요? 치명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책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그 60세 이상 어르신들 감염 비율이 30%, 4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주요 감염 경로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종교 활동을 통해서 감염되신 사례들도 있고 또 상당 부분은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감염도 꽤 계시고요.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떤 건강식품 설명회라든지 투자 설명회 같은 것을 통해서 감염되시는 사례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 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고 또 특히 소모임 같은 데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시거나든가 차를 마시는 모임은 좀 자제해 주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특히 그리고 어떤 설명회 같은 걸 가실 때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 또 오래 설명회에 참여하시는 이런 것에 좀 참여를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접촉자를 통해서 감염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을 가까이 계시는 동거 가족이라든지 그런 지인분들 돌보시는 지인들께서 가급적이면은 좀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제한해 주시고 예. 본인이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은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고 어르신들에게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해 주시는 노력들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여기는 좀 특징적인 게 두 개의 공간에서 거의 동시에 이제 집단 감염이 터진 상황이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영양팀하고 이제 재활병동 두 군데서 생겼는데 네. 둘 사이에 이제 연결고리로서 영양팀에 계신 분이 이제 재활병동으로도 배식을 했을 때 그때 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텐데 문제는 이제 그 배식을 하셨던 분의 어떤 증상 발생이라든지 그러니까 감염 가능이 있는 기간과 배식 기간이 일치하시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방역 수칙을 어떻게 준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어떤 연관성을 지금 뚜렷이 찾지는 못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감염 가능성이 있는 특히 증상이 있는 기간에 특히 배식을 그쪽 병원에 하셨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건 이제 역학조사 증상 발현일 같은 걸 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좀 워낙 시간이 오래돼서 좀 네. 정확하게 파악하기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